원래 그럴 수도 있죠. 자, 시작합니다. 자, 처음부터. 자,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습니다. 웃지 마시고요. 네, 그 자동사는 뭐였다? 그쪽에 주어가 스스로 행위를 하는 것이었고 뒤에 곧바로 나오는 게 보어였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보어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이 떠오른다 했을 때 얘는 뒤에 보어가 없이도 주어 동사만으로도 완벽한 문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사는 뒤에 보어가 없어도 된다라는 거. 어차피 주어의 행위를 설명하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밑에 보시면 이때 이놈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는 문장을 보고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두 문장을 비교하시면 당연히 became, 첫 번째 나오는 became은 뭐겠어요? 자동사죠. 그가 부유한 거니까 갖고 자동사니까 reach는 보어인데 그 밑에 the clothes become you well. 그 옷이 너에게 잘 이러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때 become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의복과 당신이 뭐니까 서로 같은 존재가 아니니까 타동사 목적어인 건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become이 타동사일 땐 어디에 어울리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당연히 2번의 답은 감각동사 둘 다 굿이겠죠. 왜냐하면 그녀가 좋아 보이는 거고 이 쿠키가 좋은 냄새가 나는 거니까 보어 써야 되니까 부사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가볍게 보고 넘어가고요. 자, 타동사는 목적어를 곧바로 취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제 복습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우리가 픽업처럼 이 동사와 부사가 만나서요. 하나의 수거처럼 쓰이는 동사를 이어동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두 개의 단어가 만나서 하나의 동사처럼 쓰이는 수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픽업은 뜻이 굉장히 많죠. 줍다, 집다, 데려가다, 태워주다, 뭐 건강이 회복되다 뜻이 굉장히 많은데 얘가 중요한 포인트는 뒤에 뭐가 나왔을 경우에는 명사가 나올 경우에는 뒤에 들어가도 되고 사이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동전을 주었어야 했을 때 pick up the coin 해도 되고 pick the coin up 해도 둘 다 맞지만 뭐가 중요하다? 대명사가 그렇죠. 대명사가 뭐로 나올 경우에는 그 목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사이에. 그러니까 얘는 틀리고 얘는 맞습니다. pick it up 해야지 pick up it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them이나 him 같은 뭐 같은 경우에도 그런 대명사 목적어인 경우에도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사이에 넣어야 돼. pick them up 해야지 pick up them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타동사와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은근히 좀 자주 나오고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실제 수능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데서도 은근히 잘 냅니다. 잘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애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 자, 밑에 보시면 익숙한 네모칸이 나옵니다. 자, 암기 자동사. 앞으로 하지 마시고요. 왜 앞으로 자꾸 손가락이 넘어가죠? 자, 암기 자동사 7가지 있었죠. 뭐요? 그렇지. appear, disappear, happen, occur, remain, consist, belong. 그렇죠. 근데 걔 7가지는 왜 외워야 된다 그랬죠? 한번 그냥 복습해 봅시다. appear, disappear, happen, occur, remain, consist, belong. 그렇죠? 이렇게 7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라고 얘기했었고요. 얘들은 시험에 왜 나온다 그랬었죠? 자동사기 때문에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BPP에 그렇지 수동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적어가 곧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it was appeared 자체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암기타 동사 5가지 있었죠? 뭐요? marry, enter, 그치, resemble, discuss, 그치. 또 하나 더 있었죠. attend. 요 정도 5가지는 꼭 기억을 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얘들은 왜 시험에 나온다고요? 타동사기 때문에 뭐가 존재하지 않고 전치사가 존재하지 않고 목적어를 곧바로 취하는데 마치 전치사가 나오는 게 맞는 것처럼 너희들 호도한다 그랬죠. 그래서 enter into 하면 뜻이 시작하다로 바뀐다. 뭐 attend on 하면 attend on이 웨이통과 같아서 시중들다였고 attend to가 어디에 열중하는 거니까 그치. 그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뭐 복습들은 잘 한 것 같으니까 넘어갑니다. 이제 10쪽 가볼게요. 중요해서 복습 한 번 더 한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10쪽에 가시면 구와 절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절이 뭔지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절은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절은
문장이다, 문장. 그래서 주어 동사의 문장을 절이라고 한다. 근데 구는 뭐였지, 구? 구는 아직 안 배웠죠. 이제 배우면 되고요. 구는 덩어리진 단위인데, 덩어리진 단위. 그치? 근데 얘는 뭐는 아니에요. 문장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영어로 어떻게 해요? In the morning 그러죠? 근데 거기에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걔는 그냥 구라고 할 뿐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절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배워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전치사와 접속사라는 놈이 있죠. 전치사와 접속사의 공통점은 뒤에 뭔가를 이끈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전치사는 뒤에 뭐가 나오고요? 명사가 나오고 얘는 문장이 나오죠. 즉 전치사는 다른 말로 하면 뒤에 주어 동사의 문장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 아 전치사와 명사가 만나서 덩어리진 단위를 뭐라고 하는구나? 구라고 하는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 10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2번과 3번이 제일 중요해요. 2번과 3번은 정말 알아두셔야 되는 게 얘는 내신에서 뿐만이 아니라 수능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포인트입니다. 문장과 관련돼서요. 자, 2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간접 의문문이라고 나와 있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문장이 있어요. Do you know where does she live? 그랬습니다. 넌 알고 있니? 그녀가 어디 살고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자, 문장 몇 개예요, 당연히? 2개죠? 2개인데 내가 얘를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고 싶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얘를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의문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합치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Do you know where does she live? 라고 합쳐버리게 되면 하나의 의문문이란 문장 2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뭘 배우냐면 요거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배우죠? 다들 얼음? 얼음땡? 자, 이거 뭐라고 배우지? Do, does, did. 자, do, does, did는 언제 들어가죠? 그치? 평서문인 일반 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의문문이나 부정문 만들 때 do, does, did가 들어갑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합쳐놨을 때 문장처럼 의문문처럼 보이는 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의문문 하나로 만들려고 합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내려 일단 앞에 나오는 놈이니까. 그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does가 여기에 들어가서 얘를 의문문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얘 does를 뭐 해버리면 되겠어요? 빼버리면 의문문의 성질이 죽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Where she lives가 되는 문장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왜 s가 붙는지는 아시죠? 얘 때문에 원형 나왔던 건데 없어지니까 s 다시 붙는 건 아실 테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놈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놈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죠. 왜 간접 의문문이라 그래요? 어떤 문장의 뒤에 간접적으로 나와서 직접 묻는 게 아니고 돌려서 묻는 거죠. 너는 그녀가 어디 산다는 걸 알고 있어. 너는 그녀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가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뭐예요? 문장의 순서죠. 의, 주, 동. 이 부분이에요. 주어 동사로 나온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왜요? 얘는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주어 동사는 평서문의 순서가 주어 동사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의문문의 그 취급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서문의 순서인 주어 동사로 나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이걸 잡으셔야 되고요. 자, 2번째 문장 한번 해볼게요. 자, 얘도 지금 의문문인데 얘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너 알고 있니? 그녀가 서울에 살고 있어? 자, 내가 합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자, 지금 여기에 뭐가 없어요? 의문사가 없습니다. 얼라리요?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멘붕이 오는 거죠. 하다가 생각해 봤더니 나 이거 왜 물어보는 건데? 걔가 정말 서울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거죠. 그래서 의문사 역할을 해주는 접속사를 살짝 넣어주는 거죠. 이거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치, 뭐? if나 whether.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배우죠? 항상 그래서 she lives in 서울 이렇게 바뀌고요. 왜 does가 빠지는지는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라고 배우죠?
뒤에 있는 의문문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일 경우에는 반드시 뭘 넣어줘라? if나 whether를 넣어서 주어 동사의 순서로 바꿔줘라라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너는 그녀가 서울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있니?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엔 do you think로 갑니다. Where does she live? 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요즘 잘 나가는 연예인이 누구야? 여자 연예인? 아서 남자 연예인. 누가 잘 나가니? 관심들이 없어요? 엑소. 관심이 없어서. 난 엑소가 누군지도 몰라 솔직히. 그래 좋아,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니들은 엑소가 잘생긴 사실을 알고 있니? 이거랑 끄덕끄덕하죠? 그 다음 니들은 엑소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니? 자, 니들은 엑소가 잘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이거랑 니들은 엑소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니?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이미 내가 엑소는 뭐하다고 잘생겼다고 아예 딱 도장을 딱 찍어버리고 묻는 거죠. 잘생겼다는 사실 알고 있어? 근데 아니요, 그럼 뭐하는 거야? 죽여버리는 거지. 잘생겼단 말이야! 이러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니들은 엑소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니는 진짜 뭘 물어보는 거야? 정말 그렇게 니들이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배워요? 여기 동사가 think, believe, 그리고 guess처럼 사람의 판단이나 생각을 나타내는 동사. 믿고 생각하고 추측하는 거죠. 판단 동사들. 오케이? 어떤 판단을 요하는 동사가 앞에 나오면 일단은 우리가 배운 대로 어떻게 바꿔주고요? Do you think where she lives로 바꿔주죠. 그녀가 어디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 다음에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됩니다. 어떤 단계를 더 거쳐야 되죠? 내가 이 의문점에 대해서 좀 더 뭐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동사를 쓴 거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강조하는 것을 더 한번 반복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강조를 한번 더 해주기 위해서 앞으로 빼는 거죠. 그 강조가 되는 그 의문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배워요? 생각 판단 동사가 나올 경우에는 의문사를 반드시 앞으로 빼주십시오라고 배우죠. 그래서 where do you think she lives까지 해줘야지만 완벽한 간접 의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3번에 나오죠. 그 3번에 think, believe, guess처럼 생각 판단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나가야 됩니다까지 알아두시면 간접 의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다. 그렇지. 평서문이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다 쓰시면 얘기하세요. 그럼 이제 3번 설명 들어갈게요. 모르는 부분은 반드시 써야 되니까. 다시 썼어요? 네, 그럼 이제 3번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10쪽에 제일 중요한 게 2번하고 3번이라 그랬잖아. 의문사절과 부사절, 그렇지? 자, 부사절이래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if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if가 들어가 있는 문장 두 개를 한번 제가 써볼게요. If it rains tomorrow, 그렇죠? I'll not go there. 내일 비 온다는데, 그렇지? 진짜로. I don't know. I don't know if it will rain tomorrow. 자, 지금 같은 if인데요. 위에 if와 아래 if는 어때요? 분명히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그렇죠. 오케이, 맞아. 이때 if는 해석상 뭐가 맞아요? 만약 뭐뭐? 라면이고, 이때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죠. 우리가 방금 배웠죠. 간접 의문을 때.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은요, 전체 문장에서 빼도 나는 거기에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문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품사 중에서 빼도 말이 되는 품사가 뭐였어요? 부사였죠? 부사였기 때문에 얘는 더 큰 문장 안에서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주어 동사의 문장이니까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얘는 보세요. 이 부분 빼봐요. 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무엇을 안다 해서 얘는 분명히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목적어 자리가 없어지는 거지. 근데 우리 목적어는 뺄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거든. 목적어 자리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 얘는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했었죠. 바로 뭐? 명사였죠. 그러니까 얘는